창조경제가 본격 추진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미래창조과학부 최종배 창조경제조정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의 한양대학교 김경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 2년이 됐습니다. 네. 예,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정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경제의 핵심 무엇입니까? 창조경제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고, 결국 문화를 바꾸는 거고, 어느 한쪽이 변화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경제 프로젝트는 역시 좀 장기적인 그런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질문이 아직도 좀 이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변화가 뭐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을 조금 바꾼다는 측면에서 뭐 일명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갖고 있던 각종 아이디어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저희들 정부를 믿고 자기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들을 어떤 형태로든 사업화나 창업화 하려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변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도 뭐 벤처기업, 혁신기업, 강소기업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네. 또 우리 녹색 성장에 대한 것도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권이 또 바뀌면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만 창조경제는 어떤 정권에서도 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 같은데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뭐 기술을 하나 개발을 하겠다, 사업을 하나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경제 체질을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 창의적인 인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자원인데 이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하나라도 사장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그런 경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정권이 바뀐다고 이름이 바뀔지는 몰라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뭐 주도는 정부 주도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민간 주도를 해야 되고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변화되어 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창조경제 나무라 할까요? 잘 성숙하려고 그러면 이제 토양이 창조경제 토양이랄까요? 이거 잘 준비가 돼야 되겠는데 뭐 토양 준비해서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속적인 창조경제를 이룩하려는 그런 토양,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금융 쪽에 가장 많은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좀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이고 그 부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인재인데 이 창의인재가 현재는 가능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합니다. 대기업에 간다든지 뭐 심지어 공무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창업을 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물꼬를 틀라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일명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스탁 옵션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 조금 집중을 할까 합니다. 예. 창조경제타운이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멘토링 그 사업화되는 그러한 그 일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거론할 만한 사업화 진행이 있습니까? 지금 조그만한 아이디어들이 이제는 삭을 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저희들이 소개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마이크하고 이어폰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합쳐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사실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이 아이디어를 갖고 귀 속에 바로 마이크와 이어폰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계를 만들어 갖고 지금 현재 뭐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고 이러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것이 당초에는 뭐 아이디어가 사실 설익었지만 멘토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꼽힌 그런 사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경제 이제 2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들 뭐 이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내년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할까 합니다. 기존의 생태계 조성하던 부분은 지속화하고 단지 걸림돌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 산업도 창업뿐만이 아니고 기존 산업도 창조 산업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ICT를 어떤 형태로든 접목을 해서 창조 산업화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또한 미래 산업,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킬 거냐 하는 그러한 미래 성장 동력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내년에는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국민들한테 일부 그래도 희망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창조경제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조경제가 꽃피워서 국가 경제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